안녕하세요. 날생 처음 영어 긍정은지쌤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쉬운 영어 한번 배워볼게요. 긍정은지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감기에 걸려서 콜록콜록 대고 있네요. 감기에 걸리다는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catch a cold, catch a cold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catch라는 동사는 유행성 질환을 걸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암 같은 질환에 걸리다는요,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be diagnosed with 라는 표현을 씁니다. 만약에 암에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요, with 다음에 cancer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감기에 걸렸다가 감기에서 나았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쓸까요? 정답은 get over a cold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옆 사람이 감기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말로는 감기 빨리 나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영어에서는 감기를 빨리 나으세요 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I hope you feel better soon. I hope 같은 경우는 내가 바란다 라는 뜻이고요. You feel better soon. 당신이 조금 나아지기를 바란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한국어 부분만 보고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감기에 걸리다는요, catch a cold.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영어 문장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요. I caught a cold. caught a cold 같은 경우는 우리가 catch a cold의 과거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감기 걸렸었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 가볼게요. Did you catch a cold? 너 감기 걸렸었니?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세 번째 문장입니다. Drink hot tea to avoid catching a cold. 자, 이 문장에서 drink hot tea, 따뜻한 그런 차 한 잔을 마시세요 라는 문장이 되겠죠. To avoid. avoid 같은 경우는요, 어떤 것을 피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to avoid 하면은 무언가를 피하기 위해서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avoid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뒤에 부분에 ing가 나오죠. 우리 avoid는요, 무엇 할 것을 피하다 할 때 뒤에 부분에 ing 형태가 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감기에 걸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따뜻한 음료를 마시세요 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저와 함께 한 문장씩 따라서 읽어볼게요. I caught a cold. Did you catch a cold? Drink hot tea to avoid catching a cold. 이번에는 우리가 한국어 문장만 보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나는 감기에 걸렸어요. 너 감기에 걸렸었니? 감기에 걸리지 않게 따뜻한 차를 마셔. 잘하셨습니다. 정답 한번 살펴볼게요. I caught a cold. Did you catch a cold? Drink hot tea to avoid catching a cold.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원어 및 음성을 통해서 듣기 연습도 한번 해볼게요. catch a cold. 이 부분이 잘 들리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들어볼게요. You'll catch cold. You'll catch cold. You'll catch cold. I don't want you to catch cold. I don't want you to catch cold. I don't want you to catch cold. Come on in before you catch a cold. Come on in before you catch a cold. Come on in before you catch a cold. 두 번째 표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캐릭터를 보시면요, 나가기 위해서 옷을 고르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무엇을 고르다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pick out. pick out. 픽이 우리 어떤 것을 줍다라는 뜻인데 out이니까 뭔가를 꺼내는 거겠죠. 그래서 pick out은 어떤 수많은 것들 중에서 무언가를 고른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출용 옷을 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요,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pick out an outfit. 여기서 clothes, 옷이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고요. 우리 외출용 옷은 따로 outfit 이런 표현을 써주시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pick out an outfi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름을 짓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요, pick out을 씁니다. 그래서 이름 짓다도 pick out a nam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노래방 가서 노래를 골라요. 이렇게 고르다, 노래 고르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pick out a song. pick out a song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국어 문장만 보고 머릿속에서 떠올려 볼게요. 무언가를 고르다, pick ou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우리가 영어 문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I picked out a beautiful dress for the party. 자, 이 부분 보시면요, picked out
과거 형태 썼죠. 나는 골랐습니다. 아름다운 그런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For the party. 이 파티를 위해서요. 라는 문장이 되겠죠. 두 번째 문장 가보겠습니다. Did you pick out a gift for your friend's birthday? 하면은 너 선물 골랐니? 너의 친구의 생일 파티를 위한 선물을 골랐니? 라는 문장이 되겠죠. 세 번째 문장 가볼게요. Pick out a fruits. 과일 고르세요 라는 명령문이 되겠죠. 이렇게 동사가 먼저 나오면 뭐뭐 하세요, 뭐뭐 해라 라는 명령문인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 문장씩 따라서 읽어볼게요. I picked out a beautiful dress for the party. Did you pick out a gift for your friend's birthday? Pick out the fruits.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국어 문장만 보고 머릿속에서 떠올려 볼게요. 입으로도 내뱉어 보세요. 첫 번째 문장. 나는 파티를 위해 아름다운 드레스를 골랐어요. 친구의 생일을 위해 선물을 고르셨나요? 과일을 골라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정답 한번 살펴볼게요. I picked out a beautiful dress for the party. Did you pick out a gift for your friend's birthday? Pick out the fruits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원어민의 음성을 통해서 한번 듣기도 연습해 보겠습니다. Pick out, pick out. 이 부분이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들어보세요. And would you pick out a dress for her to wear? And would you pick out a dress for her to wear? And would you pick out a dress for her to wear? Maybe you could help me pick out a song. Maybe you could help me pick out a song. Maybe you could help me pick out a song. Can you help me pick out an outfit for tonight? Can you help me pick out an outfit for tonight? Can you help me pick out an outfit for tonight? 픽아웃 부분을 잘 들어보셨나요? 잘 안 들리신다면 그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난생 처음 영어에서 배우는 표현들은요, 정말로 실생활에서 꼭 한 번쯤은 마주하거나 하는 행동들을 위주로 제가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을 고른다라는 건 사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죠. Pick out an outfit.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옷을 고를 때마다 이 표현을 한번 내뱉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7번 옷을 고른다면 사실 7번 계속 반복이 되니까 내가 옷을 고를 때, 옷장에서 옷을 꺼낼 때 pick out an outfit 이런 식으로 내뱉어 보시는 게 사실 기억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내뱉어 보시고 내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꼭 한 번씩 해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 표현 가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 무언가를 잘 믿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다. 우리 흔하게 일요일마다 어디를 가시는 분들도 있죠. 우리 무언가를 믿다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believe in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에서 believe in까지 붙여져야지 어떤 것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을 믿는다 하면은 believe in God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in이 빠지고 그냥 believe 하고 something이라고 나오면 느낌이 약간 달라지는데요. Do you believe him? 이렇게 나오면요. 너 그의 말을 믿니?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believe in 하고 어떤 것이 나오면 그것의 존재를 믿는 거고요. believe 하고 그냥 대상이 나오면 그 사람의 말 혹은 행동, 즉 신뢰를 하니 라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believe in과 관련된 표현을 한번 배워볼게요. 우리가 교회를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를 가단 영어로 go to church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church라고 어가 붙는 순간 교회라는 건물이 되는 거고요. 그냥 church 하면은 어떤 예배를 하러 간다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가는 행위까지 느낌까지 표현이 돼서 go to a church라기보다는 go to church 바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성당을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Catholic Church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절에 가시는 분들도 있죠. Buddhist Temple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o to 하고 뒤에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자신한테 맞게끔 단어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없으신 분들도 있죠. 그럴 때는요. have no religion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종교가 없어요 라고 하려면요. I have no religion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국어 문장만 보고 머릿속에서 떠올려 볼게요. 무엇을 믿다는요? believe in.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문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Do you believe in God? 너 신을 믿니? 라는 표현이 되겠죠. 두 번째, do you believe in ghosts?
ghost 같은 경우는 유령, 귀신들이죠. 너 귀신이 있다고 믿니? 라는 문장이에요. 세 번째 문장, do you believe in destiny? destiny는 우리가 운명이란 뜻이에요. 너 운명을 믿니?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가 한 번씩 따라서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 do you believe in God? Do you believe in ghosts? Do you believe in destiny?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국어 문장을 통해서 머릿속에서 떠올려보고 입으로도 내뱉어 볼게요. 한번 떠올려보세요. 신을 믿으시나요? 귀신을 믿으시나요? 운명을 믿으시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정답은요. Do you believe in God? Do you believe in ghosts? Do you believe in destiny? 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듣기 연습 한번 해볼게요. believe in 이 부분이 잘 들리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들어보세요. I don't believe in ghosts. I don't believe in ghosts. I don't believe in ghosts. Do you believe in destiny? Do you believe in destiny? Do you believe in destiny? Do you believe in God? Do you believe in God? Do you believe in God? 다음 표현은요. 우리 옆에서 보시면 커피를 한잔 하시면서 잠깐 쉬고 있어요. 우리 뭐뭐 하면서 잠시 쉬다는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break for. break for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하다가 점심 먹고 합시다. 우리 점심 먹으면서 조금 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요. Let's break for lunch. Let's break for lunch. 이런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심 말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쉽시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요. Let's break for coffee. Let's break for coffee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break, 이 동사를 조금 살펴볼게요. break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중단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중단하다인데요. 만약에 내가 지금처럼 커피를 위해 중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break for coffee, 즉 커피를 먹으면서 잠깐 쉬자, 쉬어가자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break 한 다음에요. the law, 법이라는 표현이 같이 쓰이게 되면요. 법을 자르는 것, 즉 법을 위반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위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요. break the law 라는 표현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단어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뜻을요. 하나하나씩 그냥 외운다기보다는요. 그 뉘앙스를 잘 파악하고 어떤 느낌인지를 잘 생각하고 나서 이제 외워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무엇하며 잠시 쉬다는요. break for.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요. 영어 문장을 통해서 우리 break for 한번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 Let's break for lunch. 우리가 점심 먹으면서 조금 쉽시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두 번째 문장이요. Let's break for coffee. 우리 커피 먹으면서 조금 쉽시다. 우리 흔히 쓸 수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세 번째 문장. We broke for lunch at noon. 우리가 점심을 먹으면서 쉬었습니다. at noon, 정오에 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 문장씩 따라서 읽어볼게요. Let's break for lunch. Let's break for coffee. We broke for lunch at noon.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국어 문장만 보고 머릿속에서 떠올려 볼게요. 점심 먹고 합시다. 커피 마실 겸 쉽시다. 우리는 정오에 점심시간을 가졌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정답은요. Let's break for lunch. Let's break for coffee. We broke for lunch at noon 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영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Let's break for lunch. Let's break for lunch. Let's break for lunch. We're gonna break for dinner. We're gonna break for dinner. We're gonna break for dinner. We can break for lunch now. We can break for lunch now. We can break for lunch now. 마지막 표현입니다. 우리 옆에 캐릭터 보시면 전화를 하고 있어요. 어떤 연락이 닿다라는 표현은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get hold of. get hold of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단순히 전화하다가 아니라 연락이 실제로 취해지다. 연락이 닿는다라는 느낌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락이 닿아서 실제로 면대면으로 대면을 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실제로 마주하다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meet face to face. face가 이제 얼굴이죠. 얼굴과 얼굴을 직접 만나는 거니까요. meet face to face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 동창들한테 연락이 닿아서요. 이제 동창회를 나가게 됐어요. 우리가 동창회는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school reunion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반의어를 살펴볼게요.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요. unable to reach someone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요. reach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연락이 닿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긴 합니다. 자, reach someone 하면 어떤 연락이 닿는 건데요. unable to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와 연락이 닿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요. I was unable to reach him.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요. 한국어 문장만 보고 머릿속에서 떠올려 볼게요. 연락이 닿다는요. get hold of.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영어 문장으로 살펴볼게요. Why is so hard to get hold of you? 너에게 연락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가요? 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Why is so hard to 이 부분을 총재로 외워주시면 왜 이렇게 힘들어?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가볼게요. How did you get hold of him? 어떻게 그와 연락이 닿았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죠. 세 번째 문장. I was trying to get hold of you all day. 하루 종일 당신과 연락하려고 노력했어요. 라는 문장인데요. was trying to, 우리 be trying to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는 뜻이고요. 지금처럼 all day가 뒤에 부분에 붙여지면요. 하루 종일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가 영어 문장을 한 번씩 따라서 읽어볼게요. Why is so hard to get hold of you? How did you get hold of him? I was trying to get hold of you all day.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한국어 문장만 보고 내뱉어 볼 건데요. 감정을 담아서 한번 해보세요. 왜 연락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어떻게 그와 연락이 닿았어요? 하루 종일 당신과 연락하려고 노력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이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도 감정을 담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Why is so hard to get hold of you? How did you get hold of him? I was trying to get hold of you all day. 네, 이렇게 감정을 담아서 하면 조금 더 외우기가 쉽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영어로 들어볼 건데요. 한번 get hold of 이 부분 잘 들리는지 살펴보세요. He's very hard to get hold of. He's very hard to get hold of. He's very hard to get hold of. Can't get a hold of her. Can't get a hold of her. Can't get a hold of her. I can't get hold of him. I can't get hold of him. I can't get hold of him. 초간단 문법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There is something 이걸 배웠어요. 그러면 무엇이 있다라는 표현이 됐었는데요. 우리 is 쓸 건지 are 쓸 건지는 뒤에 부분의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있나요? 라는 의문문을 만들 건데요. 쉽습니다. 우리 비동사를 먼저 써주시면 돼요. 즉, is there? Are ther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지금처럼 Are there many books on the table? 뒷부분에 books라는 복수 표현이 나와서 are로 시작을 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표현은 is 대신에 was, are 대신에 were 써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셔서 제가 대성공 도장 찍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영어라는 것은 사실 매일매일 생활에서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배웠던 표현을요, 그냥 단순히 외우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옷을 꺼낼 때마다 혹은 내 친구와 연락이 닿을 때마다 내 가족과 연락이 닿을 때마다 한 번씩 정말로 내뱉어 보시면 여러분의 것이 되니까 꼭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자, 긍정은지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